끝판회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12만 달러를 넘은 다음에 좀 저항을 받고 다시 이동평균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과정이 만약에 개미 털기가 맞다면 이 상황에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그 다음에 또 추가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좀 털어내는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겠고, 근데 이 와중에 좀 긍정적인 건 뭐냐면 도미넌스가 갑자기 훅훅 빠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이동평균선상으로 얘가 역배열을 돌렸고 그 다음에 이놈이 쭉 추가적으로 빠진다면 그 다음에 체크할 포인트는 뭐냐면 이 이동평균선이 다 역배열이 되는 시점까지 계속 빠지느냐, 이게 관건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또 다시 여기서 잠깐 줬다가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된다면 도미넌스가 이렇게 지금 상승세기 형태를 하방으로 이탈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완전히 지금 주봉이 끝난 게 아니라서 한 4일 정도 남았는데 이 별다른 특이점이 없다면 이렇게 마무리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기술적 반등으로 리테스트를 한다 했을 때 이 과정이 아마 우리가 알트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그동안 원칙을 지키면서 이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상황에 비트코인을 계속 잘 쟁여놨기 때문에 이거를 서서히 이제 알트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 된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미넌스가 중간중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반등, 차트상으로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한없이 떨어지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차트장을 보면 이런 구간들이 존재하거든요. 떨어졌다가도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들, 이런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알트들이 조정이 올 수 있는 그런 그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비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뭐 밈코인들도 그렇고 특히 이 집 이더리움이 슬슬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더리움이 움직임이 나쁘지 않아요. 보시면 그동안 굉장히 못 올랐는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뭐 주봉이나 이런 걸로 좀 보게 되면 그동안 못 올랐던 것이 오히려 큰 이러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좁게 보면 이러한 식의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에 상방으로 돌파를 하기만 하면 굉장히 큰 지점까지 가격이 열릴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이더리움이 안 올랐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뭐 평행 채널을 긋는다고 해도, 아니면 이렇게 추세선을 만든다고 해도 얘가 이런 식으로는 가지고 난 다음에 떨어져야 하는 그런 차트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더리움의 향후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하지 않나. 그럼 이더리움이 올라가면 다른 이더리움 계열도 지켜봐야겠죠. 그럼 당연히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잘 가는 거예요. 이더리움 계열이니까. 그래서 오르는 애들 보면은 이더리움 계열의 밈코인들도 많이 가고 있고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더리움이 메타가 돌면 이더리움 계열의 코인들도 지켜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아마 메이저 알트로 자금을 돌거나 아니면 솔라나 쪽으로 자금이 돌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런 식으로 자금이 순환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잠깐 꺾이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정말 무서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제가 자금이 본격적으로 코인으로 상승을 부추기게 되면 엄청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보면 도미넌스 내려가는 속도 보면은 장난 아니죠? 엄청나게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시그널이 뜨기 전에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징조가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우리가 미리 짐작해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게끔 운전수들이 계속 우리의 심리를 자꾸 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당하지 말자,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싶고, 얘가 여기서 어쨌든 이렇게 떨어진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21년도나 17년도와 같은 알트장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 그게 아니고 뭐 이 정도까지만 떨어지고 다시 뭐 올라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위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려가는 길목에 마냥 여기서 내가 다 팔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내려가는 기간 동안에 계속 분할 익절을 해주면서 우리는 가주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비트코인 자체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움직임들이 많아요. 그죠? 이동평균선을 잘 지키고 있고, 여기서 그래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이걸 많이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 이 이동평균선을 타고, 여기 이동평균선 있죠? 이걸 타면서 갈 가능성도 높단 말이에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고각 상승이 나올 때는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이동평균선 있죠? 이걸 타고 그냥 가요. 조정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와도 여기 초록색 선까지밖에 안 오고 25일선이죠. 그리고 고각이 나올 때는 대부분 이렇게 빨간 선을 타고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조정이 아닌 이상, 그리고 조정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 지점을 보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얘는 이런 식으로 계속 혹은 이렇게 계속 이동평균선을 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더가 어쨌든 계속 발행이 되고 있긴 한데 테더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처럼 상승세기 형태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큰 틀에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도미넌스인데 테더 도미넌스도 마찬가지예요. 테더 도미넌스도 보면은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형태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이렇게 떨어지는 패턴이 나온다면 요만큼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USDT를 우리가 보게 되면 굉장히 적어요. 지금에 비해서. 자, 이때가 언제냐? 2021년인데 보시면 2021년에 한 이 정도예요. 스테이블 코인의 물량들이 많아봐야. 근데 지금은 여기잖아요. 근데 같은 비율로 도미넌스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의 시총이 엄청나게 올라야 그게 형성이 되겠죠. 거의 이때보다 2배 가까이 늘었는데 물량이. 근데 같은 비율을 만들려면 이때보다 시총이 2배는 더 커져야 된다라는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우리는 완전히 상승장 끝물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직 제대로 된 상승장이 오지 않았고 지금부터 이제 점점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탈 3 차트, 알트의 차트도 굉장히 진짜 저조했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였는데 금방 여기까지 간 거 보세요. 며칠 만에.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이 코인이라는 거는 이 시장을 떠난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굉장히 뽀모가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시장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은 시장을 안 떠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흔들기가 항상 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지옥 같은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지점에 왔을 때 우리가 좀 긴 조정을 겪었듯이 이번 지점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좀 있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뚫어준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튀어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항상 언제나 과열이 낄 수 있다는 거 정도는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대응하면 된다. 그런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과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리스크 관리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 이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64%인데 지금 실시간으로 도미를 보면 지금 62%, 63%대가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진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김프가 마이너스 1.8%.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업비트가 올라도 거래 대금이 뭐가 없다. 왜? 다 주식하러 갔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하러 갔기 때문에. 이럴 때 코인들이 계속 올려요. 그죠? 거래 대금이 왜 이렇게 오르지? 거래 대금이 없어서. 이래도 안 사? 이래도 안 사? 이래도 안 살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계속 조성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상장사 스네일 게임즈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매수만 하는 고래들 7월 24만 8천 개의 비트코인을 추가했다. 그리고 시티그룹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발행을 검토하고 있고 JP모건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사업 참여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기업, 제가 계속 이거 말씀드렸는데 국가, 기관 얘네들이 계속 시장을 들어올 거예요. 시장을 들어올 때 여기 이제 비트나 뭐 이더나 아니면은 스테이블코인 이 형태로 계속 들어올 건데 이 러쉬가 끝나면 그 다음에 가격을 올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거의 매집이 끝난 건지 가격을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알트가 오른다는 거는 개인들이 참여를 하게끔 만드는 동인이에요. 유인책이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역프라고 하는 거 이게 만약에 더 올라갔을 때 이 역프가 프리미엄으로 바뀌는 시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게 뭐냐, 운전수들이 지금은 미국 쪽이나 아니면 아시아 쪽이라고 해도 뭐 중국이나 이런 애들인데 그걸 나중에 한국이 다 받아주는 시점이 와요. 그때는 여러분들 정말 도망치셔야 된다 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막 대비를 하는 게 너무 속도도 빠르고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멤버십에 오시게 되면 다 알려드리거든요. 이더리움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좀 2차 타기까지 갔고, 크레딧 코인도 잘 갔고요. 위로 올리면 뭐 코인, 월러스, 수이, 리브, 스택스, 매직 에덴 뭐 등등 이런 애들 다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정해드리고 실시간으로 질문, 답변 이런 것들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실시간 브리핑도 해드리니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속도를 못 따라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멤버십 가입하기 버튼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이 멤버십 브리핑방과 카카오톡 소통방 두 가지 링크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링크 모두 들어오시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선물만 하는데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선물은 없나요? 선물 있습니다.
선물도 마찬가지로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인데 요즘 청산이 엄청 당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청산이 없었다. 왜? 롱만 쳤기 때문에. 나도 그냥 간단한 손절 정도? 근데 이것도 사실 웃긴 게 여기서 2차 타겟 갔죠? 요거 되기 전에 4차 타겟 가고요. 그다음 요거 또 가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갔다. 먹기만 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청산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추세를 잡을 수 있는 쪽으로 선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잘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좀 더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과 일정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